뭉크 천재들. 에드바르드 뭉크는 19세기 중엽 노르웨이의 리텐에서 출생해 에로티시즘 죽음의 미학을 주제 오브제로 작품 활동을 한 북구의 대표적 표현주의 화가이다. 뭉크는 명약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설상가상 어머니와 노이의 죽음도 겪는다. 의부루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그는 평생을 고독, 불안, 공포, 암흑, 죽음 등의 존재의 근원적 문제들로 고뇌하고 방황하면서 작품도 우울, 신경증, 불안 등의 부정성으로 점철된다. 그런 가운데 그 어둡고 우물한 숙명이 뭉크의 우수에 젖은 독창적 화풍을 만든 기반으로 작용한다. 뭉크의 일기. 내가 5살 때 엄마가 누운 침대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져 칙칙했어. 침대에는 양냄새가 찌들었고 엄마는 그 냄새를 역겹게 들이키며 온종일 잠만 잤어. 그리고 가끔 잠에서 깨어나 날 보면 슬픈 웃음을 지어주곤 했어. 어느 날 엄마는 희미한 미소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길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 그 밤마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통째 삼키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나는 밤마다 울었어. 군인 퇴역 후 종교에 빠져 광신도로 살던 아버진 어머니가 저승에서 이런 너를 보며 한탄하실 거라고 야단치셨어. 도덕과 신앙심의 잣대로 나를 냉랭하게 대하던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 침대에 드리워졌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와 다르지 않았어. 나는 울음을 참았지만 슬프고 무서워 안으로 숨으며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절규했어. 이런 아픈 녹두리를 쓸 당시 뭉크의 집안 환경은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휩싸여 처참했다. 26살쯤 그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숨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릴 것이다 라는 심정을 일기에 남기기도 한다. 실제로 당시 유행하던 풍경화와 19세기 자연주의 경향의 작품에 몰두하며 뭉크는 태양 등의 밝고 컬러풀한 작품도 다수 제작한다. 당시 한 비평가는 노르웨이 최초의 유일한 인상파 화가라고 뭉크하고의 작품을 정의하기도 했다. 차츰 생각이 깊어지면서 뭉크는 자신을 둘러싼 우물한 환경과 공포감을 캔버스에 형상화하는데
보다 유기적이라고 판단한 표현주의 양식으로 전환한다. 그런 그의 내면의 아픔과 공포를 표현주의로 형상화시킨 것이 대표작 절규이다. 절규는 회화버전 4점과 판화버전 50점의 연작 형태로 제작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4작품 중 첫 작품은 1893년작 유화이고 두 번째 작품은 1895년작 삭판하이다. 세 번째 작품은 1910년작 템페라화이고 페널의 파스텔로 그린 네 번째 작품은 노르웨이 재벌 피터 올슨이 소장하고 있었다. 올슨은 2020년 소더비 경매장에 네 번째 절규를 내놓게 되고 첼시 구단주이기도 한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사상 최고가인 1억 1,990만 달러에 낙찰받는다. 이는 2010년 1억 650만 불에 낙찰된 피카소의 누드 녹색 입과 상반신을 초월한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이다. 절규를 작업하면서 뭉크는 사람들은 이 작업의 신성함에 교회에 들 때처럼 모자를 벗겠지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 개개의 존립 의미에 대한 뭉크의 미술적 표현은 보는 이들의 파토스를 긴장시키는 강렬한 힘을 지닌다. 이 호소력이 뭉크를 노르웨이 최고의 예술가로 만들었고 초기 현대미술 패러다임을 조성하는 데 공을 세운 주요 인물로 지정하게 만들었다. 절규의 배경은 오슬로의 깊은 협곡 피어르드이다. 광란의 붉은색과 파란색의 대비는 극도로 불안한 뭉크의 숙명적 심리를 직관적으로 대입 묘사한 것이다. 뭉크는 크리스티아니아라는 자그마한 지방도시에서 넘치는 작품 의욕과 꿈많은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곳 상류계층들이 문화예술을 천대하면서 배금, 고니만 숭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감을 안게 된 뭉크는 그때부터 사회개혁과 새로운 규칙과 예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에 따라 뭉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자유분방한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극작가 헬릭 임센과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소설가 크누트 함슨, 프랑스의 상징파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 등의 진보파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성의 해방과 민중주권 함양을 위한 앵포르멜 작품 활동에 나선다. 변화되는 뭉크의 사상은 이후 그의 작품에 뚜렷이 투영된다. 특히 뭉크는 입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크게 감화받아 그의 작품 왕위를 노리는 자들의 사파를 그려주고 희곡, 해다가블러, 유령 등을 공연할 때는
무대 장치도 도맡아 한다. 1890년경 몽크는 아르누보 경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폴 고갱, 툴루즈 로트레크 같은 프랑스 화가들의 표현주의와 후기 인상파들의 화풍을 접하면서 그의 표현 양식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인상주의 풍의 봄날의 칼을 요한거리와 표현주의의 절규, 사춘기, 저녁 때의 칼을 요한거리 등의 작품들은 몽크의 표현 양식의 다각적 발전적 변화의 사례들이다. 1892년에 몽크는 베를린 예술가회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서 45점의 작품을 전시하지만 반정서적 음란물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일주일 만에 쫓기듯 막을 내린다. 언론에서는 몽크의 작품을 두고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몽크의 표현주의는 독창적 주체의식으로 인정을 받아 그는 유럽 전역에서 일약 유명인사로 떠오른다. 몽크는 베를린과는 또 다른 악연과 엮이는데 뒷날 나치가 집권하자 몽크는 변태 성욕자, 퇴폐작가, 정신병자 등으로 매도되어 독일이 소재한 다수 작품을 나치에 압수당하는 낭패를 겪는다. 몽크가 베를린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을 이 무렵부터 1908년 신경쇠약이 확진될 때까지 대략 10여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작품을 10분 발휘한 전성기였다. 자신의 신경성 강박증 이상 심리를 캔버스의 구불구불한 선으로 전이시켜 인간 실존의 고통과 불안을 형상화하는 등 표현주의 작품원도 확장된다. 1895년 몽크는 표현주의의 대표작으로 추앙받는 명작 절규를 제작한다. 절규는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과 고뇌를 상징하는데 흐트러진 이성, 유전적 덕성, 격정적 감성을 두루 포괄하는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 미술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현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주요 작품인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더불어 현대 표현주의 미술의 정과 동의 성격을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자리하게 된다. 베를린 전시 이후 몽크는 베를린과 파리의 스튜디오를 두고 작업
학과 사회활동을 병행한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어둠과 두려움의 숙명타제, 어려서부터 지니게 된 신경성 강박증은 나날이 악화된다. 절규는 악의에 가득 찬 세상과 자신의 마테리에 희생당하는 자아를 묘사한 작품으로 불안의 비전은 내적인 자해의 모습이다. 뭉크는 우울증과 공황에 빠질 때마다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 격리, 불면 등의 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그 부정성들을 포럼으로 사용해 생과 사, 관능, 우수, 공황 등의 주제들로 별이 있는 밤, 병든 아이, 절규 등의 작품들을 제작한다. 해질 무렵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걸었다. 돌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와 나는 난간에 기대에 섰다. 검붉은 피어로드 해안으로 광란의 화마가 뻗어나왔다. 두려움에 떨며 뒤처진 나를 남겨두고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거대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절규를 들었다. 뭉크는 뒷날 절규를 그리게 된 동기를 그렇듯 토로하는데 그런 신경쇠약증과 공황증 속에서 상기한 정신분열성 환상이었다. 뭉크는 그 환상을 캔버스의 그림으로 전이시키며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며 경악하는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데 그것은 푸르고 붉은 배경 속으로 꺼질 것 같은 그의 어머니의 길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침실의 그림자와 동일했다. 뭉크는 일상을 통해 오랜 동안 죽음의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작품은 그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한 반동적 표상이었다. 뭉크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주제를 그려내는 삶과 희망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 같은 내면의 부정적 세계를 예술로 승화시킨 유학적, 역설적 예술가였다. 능동적, 열정적 순수의 삶이 악의에 가득 찬 세계에 무참히 부서지는 경험을 겪은 뒤의 잔영인 그의 초기 작품은 자기소모적이고 내성적이었지만 안정을 가져온 향리에서의 후기 작품들은 자연 친화적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 자연 친화적 그림들은 뭉크의 표현력과는 다른 뭉크만의 농염한 색채와 풍부한 마테리얼을 특징으로 한다. 뭉크는 어둡고 고독한 숙명 때문이었는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런 와중에
운명처럼 만난 여성들, 특히 헤이베르그, 밀로탈로, 다그니 유엘, 툴라 라르센 등 세 여성들과는 깊은 애증의 사랑을 경험한다. 뭉크의 첫사랑은 헤이베르그 밀로탈로였다. 그녀는 크로아티아 사교계의 신데렐라 같은 미모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뭉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한 해군 장교의 아내였으며 페미니스트로 당시 신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팜파탈의 기질도 다분했다. 뭉크는 관능적이고 지적인 헤이베르그를 사랑하며 사랑의 중독을 경험하는데 정도가 지나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의처증 진단을 받고 반강제로 그녀와 격리된다. 뭉크는 밀로탈로로부터 받은 시련의 상처가 커 이후 대여성 혐오증을 지니게 되며 그런 심리 상태에서 흡혈귀라는 여성 혐오성 작품에 매달리기도 한다. 이 뭉크는 베를린에서 한동안 묵으며 같은 노르웨이 출신의 음악 지망생인 뮤즈의 여신 같은 풋풋한 이미지의 다그니 유엘과 사귀게 된다. 뭉크는 베를린에서 스타니스와프, 푸시피세프스키 등의 다양한 예술가들과도 교류하는데 어느 때 이 푸시피세프스키에게 자신의 연인이던 다그니 유엘을 빼앗기는 의외의 사태에 직면한다. 뭉크는 질투나 이별 등의 작품을 하면서 다그니의 귀환을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형상화시키지만 다그니는 그 길로 영영 돌아서 1893년 푸시피세프스키와 아예 결혼식을 올린다. 이에 뭉크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마돈나, 질투, 이별 등의 작품을 광적으로 매달리며 다그니에 대한 원망감과 증오감을 표출한다. 그런데 돌연 다그니가 34살 한창 나이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의 남편 푸시피세프스키가 다수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자 다그니가 다그치며 그만두라고 경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은 다그니를 제거할 목적으로 킬러를 고용했던 것이다. 다그니를 잃고 난 뒤 한동안 좌절에 빠졌던 뭉크는 그 툴라 라르센이란 여성과 교제하게 된다. 그동안 뭉크에게 상처를 줬던 여자들과 달리 툴라는 그보다 4살 연상이었지만
귀여운 눈동자와 동안을 지닌 매력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예술 방면에도 해박했고 성격도 적극적이어서 뭉크는 성적 카타르시스도 풀겸해서 그녀와 진한 로망스에 빠져든다. 그러나 둘라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던 여자라 그 보상 심리로 뭉크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결혼도 요구했다. 그런 툴라의 비이성적 행위에 환멸을 느낀 뭉크는 급기야 그녀를 멀리하게 되는데 이에 툴라는 결혼을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한다. 마지못해 뭉크는 툴라에게로 돌아와 그녀를 진정시켰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녀가 들고 있던 총이 발사되면서 뭉크의 왼손 중지를 관통하고 결국 그는 중지 없는 왼손으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 일을 겪은 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뭉크가 그린 그림이 마라의 죽음이며 그것은 두 번 다시 여자에 속지 않겠다는 자각의 표출이었다. 툴라와의 결별 이후 뭉크는 과도한 음주, 신경과민증, 공황 등으로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더야 환각 증세까지 나타나게 된다. 결국 뭉크의 사랑은 숙명적 우울한 독신자의 안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련으로 막을 내린다. 1910년경 뭉크는 유럽 전역의 명사로 유명세를 탔고 작품 가격도 치솟아 큰 돈을 번다. 이후 고향 노르웨이에 정착해 향리의 넓은 땅을 사들여 스튜디오를 지어 그곳에서 풍경화나 자화상 등 죽을 때까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며 20여년 여생을 보낸다. 이 무렵 그는 대량의 판화작품도 제작했고 시장이 원하면 같은 소재 작품을 무한 제작해 공급했는데 그렇게 작품이 대폭 늘어나자 뭉크는 평생 1,400여 점의 유화와 4,500점가량의 수채화와 드로잉, 700종의 판화 등 총 15,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뭉크는 소유한 부동산뿐 아니라 그림과 판화 및 소묘, 조도작품도 모두 오슬로시에 기증했다. 1944년 정신이상, 간경화 등의 원인으로 뭉크는 80세를 일기로 평화로운 가운데 타계한다. 오슬로시는 1963년에 뭉크 미술관을 설립해 전 세계의 뭉크 매니아들에게 개방한다.
뭉크의 말. 정신병자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다. 절규 자위판 중 나는 숨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 작업의 신성함을 이해하고 교회에 들 때처럼 오자를 벗을 것이다. 26살 때 나는 피냄새를 풍기며 응고된 피를 그리고 싶다. 검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 작품관. 뭉크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